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0강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 본강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질문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질문지법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지법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조사하려는 내용을 질문 형태로 작성해서 조사자나 응답자가 기입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본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질문지의 형태를 많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질문지법의 유형에는 첫째, 집단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집단조사는 다수의 연구 대상자를 모아놓고요, 질문지를 교부해서 응답자들이 직접 거기에 기재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입니다. 자기 기입식이라는 것은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또는 질문지에 응답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그 질문지를 교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직체 구성원을 조사할 때 매우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사 조건을 표준화해서, 그죠? 많은 연구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응답 조건이 동등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조사자하고 응답자 간의 친숙한 분위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건 굳이 필요 없고요. 자,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질문지법의 유형, 집단조사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장점은 면접조사와 자기 기입 방식을 조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면접조사라는 것은 직접 대면해서 하나하나를 질문하는 것을 면접조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나가서 조사자가 응답자들에게 하나하나를 질문하면서 자, 거기 응답할 수 있도록 하니까 면접 방식을 겸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사가 간편해서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자와 응답자 간에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면접과 같은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질문지에 대한 오해를 최소로 줄여서 문항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응답자를 또한 다룰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사 조건을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조사 완성에 필요한 설명이나 지시 등을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개개인에게 설명할 때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천에서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조사는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집단조사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를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사람 군중심리에 의해서 조사자의 어떤 그 지도나 이런 관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집단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냥 동조해서 좋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집단 상황이 응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또한 있고요. 집단 조사를 승인한 조직체나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응답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조사를 하면 군부대에서 실제로는 군부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부대를 옹호하는 형태로 응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피조사자들을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피조사자들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응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모두 똑같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똑같은 형태로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피조사자들의 수준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질문지법의 두 번째 유형으로 배포조사입니다. 배포조사는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요. 피조사자들이 거기에 응답을 한 후에 일정 시간 내에 질문지를 회수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포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전화조사가 있습니다. 전화조사는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대신에 전화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응답을 기록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전화조사 많이 받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ARS에 의해서 전화조사를 많이 수행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전화조사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봤더니 면접조사의 보조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화조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편조사에 비해서 응답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고요.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질문하는 형태니까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대면과 같은 준면접의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단순하고요. 쉽게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투표와 관련된 정치 여론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전화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나 이럴 때 전화조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화조사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했어요. 면접자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면접자들이 영향받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요. 응답자의 추출이나 질문, 응답 등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자가 없고요. 자동응답 시스템에 의해서 ARS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른 조사에 비해서 간편하고요.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봅니다. 조사자들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고요. 면접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접원 오류를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그죠? 너무 멀어서 직접 찾아가서 면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조사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접근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처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전화로 해서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가 또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 처리 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화조사의 단점은 뭐냐? 전화조사의 단점은 개방형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서술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사용할 때는 보통 폐쇄형 질문,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질문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적인 보조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없고요. 질문의 길이와 내용 등의 질문의 양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자,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가 또한 어려워요. 그죠? 표본의 대표성. 그래서 다음으로 우편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조사는 뭐냐? 우편조사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조사원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요. 응답자는 이를 완송해서 조사자에게 우편으로 다시 반송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편조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잘 될 수 있고요. 면접조사가 어려울 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방법이 우편조사 방법입니다. 자, 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동질 집단인 경우에 회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같은 집단, 그죠? 동질 집단, 성질이 같은 집단인 경우에 회수율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편조사의 장점은요, 응답자에 대한 익명성, 그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밀 유지에 대한 확신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이제 우편 조사이고요. 면접자로 인한 편향이 적어요. 그렇죠? 면접을 주관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집중이 되는, 응답이 집중이 되는 그런 게 적고 조사자의 개인차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 조사가 가능하고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 정치 지도자, 대기업 경영자 굉장히 바쁘죠.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우편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자, 최소 경비와 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과 대상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고요. 표나 그림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또한 사용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편조사는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우편조사는 응답이 모호한 경우에 응답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만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응답 설문지만 보고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의 직접 응답에 대한 확인과 통제가 어렵고요.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응답 편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에 쏠림하는 현상이죠. 응답 전체가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고 쏠리는 형태를 바로 편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죠? 우편조사는 우편 봉투가 오면 그냥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응답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회수율이 낮은 경우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또한 어렵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응답률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편조사에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더니, 우선 첫 번째, 겉표지에 설문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받았을 때 응답자들이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전에 응답자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낼 거니까 응답을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연구를 하는 주관기관이나 지원단체가 중요한 기관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 주체와 조사기관을 명확히 제시해주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연구 후원자로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표를 붙인 회수용 봉투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응답자가 응답을 하고 바로 봉투에 넣어서 회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응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지를 발송할 때 기념품을 같이 넣는다거나 어떤 약간의 현금 또는 선물 등 답례품을 제공해서 그걸 답례품을 받음으로써 부담감에 의해서라도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응답자가 답하기 곤란할 신상 정보나 소득과 같은 정보는 가능한 좀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서 답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꺼리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 발송 후에 전화나 독촉 서신 등의 호속 조치가 꼭 필요하고요. 질문지 양식이나 우송 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송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설문지는 응답자가 받았을 때 보기 좋아야 되고요. 짧고 간단해야 됩니다. 길고 복잡할수록 응답을 하기를 싫어하죠. 자, 우송 방법은 빠른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지법의 다음 유형으로 인터넷 조사, 온라인 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인터넷 조사의 의의를 살펴보시면요, 컴퓨터 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회조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도 많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의 유형에는 첫째, 전자우편 조사의 형태가 있죠. 온라인 조사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죠. 이메일에 조사지를 첨부해서 발송하고 그 응답을 회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웹조사입니다. 웹에서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쭉 웹서핑을 하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웹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문지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죠. 그러나 음성,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운로드 조사예요. 응답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게 이제 다운로드 조사입니다. 여러분도 웹조사, 다운로드 조사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에 따른 인터넷 조사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가입자 조사죠. 사용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일정한 수를 표집해서 실시하는 조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신이나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이들 중에서 자, 일정한 수를 표집한다라고 하고요. 가입자 중에서 표본을 모집하는 거죠. 자, 다음에 회원조사예요.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죠. 당연 우리 사이트에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할 건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겠느냐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회원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방문자 조사예요. 웹사이트 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 중에서 일정한 수를 표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 따른 인터넷 조사에는 가입자 조사, 회원 조사, 방문자 조사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인터넷 조사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멀티미디어의 장점, 즉 시각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청각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죠. 시청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자,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보기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원의 편향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면접원의 어떤 한쪽의 쏠림 현상을 제거하고 통제가 가능하다.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분석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죠? 웹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하죠. 설문 응답이 편리하고요. 자, 인터넷 비용이 들지 않고요. 인터뷰 비용이 들지 않고 설문 응답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비용의 경제성이죠. 인터넷 조사는 현재로서는 설문 발송 비용이나 회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편 또는 면접 또는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사 비용의 경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사의 신속성이죠. 짧은 기간에 많은 응답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시공간상의 제약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터넷 조사의 단점이에요. 인터넷 조사는 어떠한 단점을 했느냐 했더니 복수 응답의 가능성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요. 대면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사 모집단의 정의 문제예요. 인터넷 표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온라인 조사는 신뢰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이에요. 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른 편중된 응답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의 한계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게 아주 큰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응답 거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이죠. 자, 그러면 10강의 학습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분류해서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첫째, 질문지의 의의, 질문지법의 유형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는 집단조사, 배포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그죠? 인터넷 조사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조사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배포조사의 의미를 살펴봤고 전화조사의 의의, 특징, 장단점 등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우편조사에서는 우편조사의 의의, 장단점, 우편조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터넷 조사에서는 인터넷 조사의 의의와 유형, 조사 대상자에 따른 인터넷 조사의 분류, 장단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